친구가 예빈이가 한번. 4번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좀 약간 흘려가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잘 맞췄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물어본다니까.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해야만 돼. 항상이야, 항상. 무조건. 이거 같은 물체 안 돼요. 같은 물체 두 개 비벼봤자 중성이야. 알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요. 100%야. 그리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인 거는 우리가 1단원에서도 했어요. 그지? 근데 요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항상 물체는 중성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오랫동안 방치하면 공기 중에서 조금씩 전자를 공급받는다거나 조금씩 잃어서 중성으로 돌아가요. 알겠죠? 언젠가는 중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답이 4번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5번도 어떤 물체랑 마찰하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했어요. 그죠? 네, 이거 됐고. 그 다음에 14번인가? 그지? 14번에 이게 이제 정전기 유도인 거지.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면 A는 뭐가 돼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그지? 이 상태에서 밑을 잡고 이렇게 띄어내. 이게 밑에 일부러 약간 유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전자 이동이 잘 안 되는 애긴 해요. 부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가 한쪽이 그냥 아예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유지가 돼. 왜냐면 얘를 가까이 한 채로 띄었기 때문에. 근데 얘를 먼저 치우면 중성이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번이 답이에요. 잘했고. 아니, 시키려고 그랬는데 얘 너무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자, 근데 이거 하나씩 해볼까? 19번 뭐라 그랬어, 유리야? 응? 2번? 그렇지. 기억하는구나. 같은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벌어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서술도 사실은 할 수 있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1번에 답이 뭔 것 같아? 예빈이. 전 3번을 했습니다. 3번 했어요? 나에서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아, 이거 좀 약간 쉬운 거 나오긴 했다. 그지? 이게 오므라든다가 맞아요. 내가 아까 손가락을 대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너 이거 틀렸어. 무조건 오므라들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나는 그거지.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애들 진짜 힘들긴 할 거야. 그지? 자,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처음에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면 어디 있던 전자가 어디로 이동을 해요? 그렇지.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금속 밖으로 이동을 해요. 그죠? 근데 손가락을 접촉시키면 자, 그렇지. 요거 금속판은 그대로 둬야 돼. 그렇지? 그럼 여기가 이제 원래 벌어져 있었는데 어디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금속 박에 있던 전자가 손가락을 따라 이동해 나가버려. 그러면 이 금속 박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므라들어요. 다시 중성이 돼서. 자, 이 상태에서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우면, 근데 여기서 손가락을 먼저 치우는 건 괜찮은데 요걸 먼저 치우면 안 돼. 그럼 싹 다 중성돼 버리는 거야. 근데 어쨌건 자, 동시에 치운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갖고 너네들한테 낚으려고 하진 않아요. 동시에 치우고 나면 얘네는 전자가 빠져나간 상태죠. 그러면 검전기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시작할 때 마이너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손가락 대면 그러면 플러스로 끝나. 알겠죠?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단순하게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엔 뭐가 있다고요? 플러스 대전체를 접촉시켜도 돼요. 알겠죠? 좀 헷갈리지. 응? 그럼 나머지들은 이제 고쳐봐요. 알겠죠? 제가 말하면서 다 나왔던 얘기니까. 그리고 여긴 잘했으니까 이제 이거 다시 암기 테스트지로 넘어가서 내가 암기 테스트지로 수업하는 이유 알죠? 그 암기 테스트지 지금 수업한 쪽수는 다 테스트 볼 거예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일단 1, 2쪽도 시험 볼 거고, 응? 그 다음에 여기 3쪽에 여기 문제 11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드디어 전류 전압 저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그 전류 부분 할 때 뭐가 시험에 이것도 100% 나와. 이 시험 100%야. 어느 학교나. 여기 100%야. 자, 근데 이게 일단은 전자의 이동이 전류가 될 거다. 이걸 먼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류라는 건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물에다가 이온을 타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를 녹여. 그지? 그러면 거기다 전극을 꽂아주면 전기가 흘렀거든? 그래서 이 전기가 흐른다. 한마디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플러스가 이동해도 상관은 없고 사실 마이너스가 이동을 해서 상관이 없어요. 이 이온을 이동시켰을 때는 플러스도 이동했고 마이너스도 이동했단 말이야. 그지? 이 용액 속에서. 근데 이거는 지금 2단원이잖아. 2단원의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에는 무조건 뭐만 이동한다고? 전자만 이동시켜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니네 또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절대 틀려. 알겠지? 얘 이름은 사실 앞에다 자유를 붙여 얘들아. 응? 왜 자유를 붙이겠니?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얘네 항상 움직여. 근데 그림의 차이가 뭐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자유전자의 방향들을 잘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 알겠죠? 근데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 한 방향으로.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로 끌려? 플러스 쪽으로 끌리는 거야. 이쪽이 전지의 플러스 쪽에 연결돼 있어. 전지의 플러스 쪽에. 알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응? 플러스 쪽에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왜냐면 전지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전지의 역할은 이제 막 되게 어려운 말로는 전이차를 발생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단어고 니네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네는 전류를 억지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한쪽은 플러스의 힘을 막 작용하고 한쪽은 마이너스의 힘을 작용해서 플러스에서 뭐를 땡겨주는 거야? 전자를 땡겨주는 애가 전지야. 전자를 땡기니까 얘네가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어때요? 반대예요. 항상 반대야. 알겠죠? 여기서 전자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네 많이 틀려거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면 여기다 적어놔. 전류는 이렇게야. 전자와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야. 이거 완전 중요해. 그럼 이거 왜 반대로 쓴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뭔가를 마찰시키고 마찰 전기를 발견한 거는 한 2000년도 더 됐어.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그거 뭐 탈레스가 호박 닦다가 호박이라는 게 이제 진짜 호박 말하는 게 아니라 보석 호박 보석으로 이렇게 왜 그 송진가루 송진이란다 나무 수액 같은 거 뭉쳐진 애를 이제 호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닦다가 자꾸 먼지가 달라붙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마찰 전기를 2000년도 더 된 옛날에 발견을 했어. 근데 그렇게 마찰시켜 놓고 나면은 손가락 대면은 딱 하고 뭐가 막 자꾸 흘러? 전기가 흘러.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흐른다. 그래서 뭔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걸 먼저 발견했어.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약속을 한 거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라고 약속하자.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 그 전류라는 것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뭔가 흐르는 그 흐름은 누구의 이동 때문에 생기는 거야?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둘을 통일하자라고 하지를 않는 거지. 그냥 반대로 쓰자. 그냥 반대로 쓰자 했으니까 니네 그렇게 써야 돼. 알겠어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이 그림 보면서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걸 맞춰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 그림에 자 여기가 플러스 극이죠. 전지에.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지. 그지? 근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근데 너 이것도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애들인데 이거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면 안 돼 얘들아. 우리는 전지의 내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지에서 출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외부로.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누구의 방향이야? 전류의 방향인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이게 누구여야 돼? 전자의 이동 방향인 거야. 진짜 미친 척하고 어떤 학교들은 그래서 전지의 내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동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학교들이 있어. 맞아. 근데 전지의 내부에서는 그래서 반대인데 이렇게까지는 설마 이거는 설마 그지?
이렇게가 전류고 이렇게가 전자잖아. 근데 설마 설마 이건 잠깐 잊어요. 근데 막 학교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맞아, 필기를 해놔. 그런 경우는 필기하고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 알겠죠?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나오는 거야. 응? 설마 어렵게 내기를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렵게 내더라고.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들은 지금 그냥 단수 암기 사항들을 내가 해놓은 거고, 지금 이제 다시 어딜 보냐면 내가 쪽수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외워오세요라고 할 거야. 그래서 헷갈려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어딜 보냐면 이건 이제 문제 푸는 건데 니네가 잘 푸니까. 그 다음에 이거 왜 18쪽도 얘기했어요? 18쪽은 이미 얘기했던 거야. 그지? 좀 자세하게 막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 그림을 내가 그린 건 아니고 그림 그려져 있는 거를 이제 잘라 붙여갖고 이제 타이핑을 친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가까이 했을 때 두 경우 다 외우라는 거야. 서술형으로 하도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암기 테스트 안 봐도 돼요. 이거는 그냥 애들이 하도 헷갈려해서 막 내가 파랑 색깔로 서술형을 해놨는데, 지금은 아직은 내가 이거 암기 테스트 쪽지에는 안 넣을게요. 그 쪽수는 아까 내가 말했던 뭐 10쪽, 11쪽 막 요쪽이랑 그렇게 문자 보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24쪽에 7번 한번 풀어봐. 이게 7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방금 했으니까 24쪽. 이게 24쪽일 거야. 맞지? 그지? 거기에 7번 문제를 한번 전구에 불 들어왔대. 되게 어렵죠. 이게 잠원중학교라는 학교 문제거든? 2016년도 옛날에는 문제가 더 어려웠어. 왜냐면 이때 서술형이 있던 때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서술형이 부활하고 나서 문제도 어려워져요, 다시. 그러니까 이 학교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막 이런 전지가 하는 역할, 막 이런 것도 방금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 응? 자, 되게 어려운 문제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전지의 역할은 여기는 플러스의 힘을 주고 여기는 마이너스의 힘을 줘서 전자들을 어디로 땡기는 거라 그랬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땡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 그죠? 그러면 전자는 어느 쪽으로 전기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일단 5번이 맞는 말인데 하나씩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자는 거야. 자, 전류의 방향은 어디예요? B지, 그지?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 방향은 A인 거죠. 그 다음에 자유전자들이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모여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전지만 딱 따로 내놓고 보면 이게 전지 자체는 내가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힘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걸 했잖아. 그지? 전지 자체에서는 마이너스 쪽에 모여있어.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플러스를 비워놔야 플러스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쪽에 모여 있어. 야,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냐, 그지? 그 다음에 자유전자들이 얘는 이건 왜 틀렸어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구의 불이 꺼졌을 때 불규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어렵게 나와 세상에. 응? 근데 이런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렵게 나왔던 학교들을 치면. 그다음에 이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응? 이제 드디어 전류가 나왔어. 전류도 정의를 좀 알아놔야 돼, 얘들아. 근데 그리고 너네 혹여나 내가 그 약간 설마 하는 마음이 하는 얘긴 건데, 니네 전하의 양 이거를 쿨롱이라고 얘기하면서 쿨롱 펜이 좀 깨져갖고 쿨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몇 쿨롱인지 계산하는 그런 걸 알려줄 때가 있어.
이게 원래 이 전하의 양은 전류 곱하기 통과한 시간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학교에서 하잖아? 그럼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선생님 이거 계산하는 거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나도 해줄 테니까. 이게 옛날 교육과정인데 이거를 얘기하면 나온다는 소리야. 근데 지금 미리 할 필요 없어. 문제집에도 없어. 근데 이거 문제집에 없는 거 자꾸 물어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 근데 지금은 일단 요것만 알아두면 돼. 자, 전류의 세기는 모당, 자, 이거 너네 과학의 기초가 있거든. 과학에서 x당 y라고 하면 공식이 x분의 y야. 공식이. 그래서 만약에 시간당 간 거리 이러면 공식이 어떻게 돼?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이게 누구에 대한 설명인 거야? 속력에 대한 설명인 거야. 속력은 같은 시간당 간 거리야. 그럼 만약에 면적당 누르는 힘 이렇게 쓰면 면적분의 힘이 되는 거지. 그래서 면적당 누르는 힘인 면적분의 힘은 압력이라고 배웠었어, 니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전류가 1초당 통과한 전하의 양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시간당 통과한 전하의 뭐야? 양이 되는 거야. 이게 전류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전하의 양이 내가 전류 곱하기 시간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하는 학교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학교에서 이런 말 할 수도 있어. 1초 동안 1쿨롱게 지나가면 1암페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1쿨롱이라는 전자의 개수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계산까지 하면 나한테 얘기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것뿐이야. 아, 전류는 시간당 전하의 양이야. 이걸 외우셔야 돼. 시간당 통과한 전하의 양이야. 공식이 시간분의 전하의 양이야. 공식은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1초 동안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까지는 안 외워도 그렇게 많은 개수가 통과한 걸 1암페어라고 한다라는 걸 알아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암페어를 얘기를 하면서 전자에 겨우 끼케야 이게 몇 개 구리잖아. 그럼 니네는 몇 개 통과하면 1암페어인가 보다 이러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면 니네 하나 둘 셋 해서 세지도 못해. 남수원에서 응. 용세가 학원에서 했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는 학교가 있어. 다 틀려. 당연히 다 틀려. 왜냐? 이 교육 과정이 아니고. 10에 20승이면 맞아. 그럼 이제 10에 20승가 되면 이제 100쿨롱인 거잖아. 근데 이런 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 학교에서 했다라는 거는 낸다는 소리야. 근데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럼 안 나와. 100% 안 가르친 걸 내진 않아. 그래도. 자, 그럼 니네가 지금 그럼 진짜로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 이렇게 단면을 1초당 통과한 양, 도선의 단면을 1초당 통과한 양을 자, 여기서 이렇게 1초 째깍할 때 몇 개 통과하는지 잰단 말이야. 그 양을 우리는 전류라고 하는구나. 시간당 통과한 양을. 그래서 전류의 단위로 암페어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암페어를 쓰지만 너네 미리암페어랑 암페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써. 그래서 요거 꼭 외워야 돼. 1암페어는 1000mA야. 그래서 만약에 500mA다 이렇게 나오면은 0.5암페어야. 요거 잊으면 안 돼요. 여기 써 있구나. 써 있었네. 써있긴 하네. 그지? 이게 이제 1쿨롱이라는 개수야. 왜? 매번 말할 때마다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말하기가 어떠니?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묶어갖고 그냥 1쿨롱 이렇게 표현은 해. 이거 계산하는 문제도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시험 교육과정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빠져갖고 절대 안 하는데 하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전류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거든. 또 이거를 전류계라고 하는데 너네가 이번 단원은 전압과 저항과 전류를 배우는 단원이야. 그래서 전압은 우리가 V로 써. 영어로는. 그리고 단위도 있는데 단위도 똑같이 V야. 볼트라고 읽을 거야. 알겠죠?
저항은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말을 하잖아 영어로. 그래서 이게 저항은 R이야 R. 근데 이건 단위가 아니야. 숫자 뒤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지스탕스 그냥 그래서 그냥 R이라고 하는 거지. 단위는 요렇게 생겼어. 그렇지. 자갈치 과자 모양으로 생겼어. 이게 옹스트롱이 막 이게 뭐야 맞아 이게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앞에 글자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류는 I야 I. 이것도 이제 외국인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I인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V는 IR 이런 공식을 배울 거야. 마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걸 배우듯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아. 그냥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야. 이 공식이 기본 공식이고 다른 공식이 없어. 근데 자, 요 단위 내가 헷갈려 하지 말라 그랬어. 숫자 뒤에 붙이는 단위는 너는 서술형 세대니까 가끔 3A 이딴 식으로 쓰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야 돼. 암페어. 이것도 사람 이름이야. 앙페르라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걸 미국말로 발음하면 암페어가 돼서 이 암페어라는 단위를 붙여줘야 돼. 알겠죠? 자, 요거는 기본 사항인데 뭐 나중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전압이라는 거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부러 플러스 마이너스를 발생시켜서 전자를 이동시키게 하는 힘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전류라는 거는 아까도 했잖아. 이 단면에 단위 시간당 1초당 몇 개 통과하는지 째깍째깍 재가지고 만약에 1초 동안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통과하면 1A 통과한 거야. 그 다음에 저항은 그럼 뭐냐? 너네가 저항을 그렇게 모르는데 저항은요. 이 전자들이 막 이동할 때 아까 그렇지. 보면 도선 안에 원자 핵이 박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걔네랑 충돌하겠어 안 하겠어? 충돌하지. 충돌해. 아까 개수를 봤잖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그 좁은 도로를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저항에 이 원자에게 충돌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근데 그래도 좀 덜 충돌하는 게 구리나 금속 같은 이런 금속 같은 애들은 좀 덜 충돌하거든. 근데 금속들 중에 니크롬선 이런 애들은 좀 많이 충돌해. 그래서 너네가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가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구나 라는 걸 외워놔야 되는데 여기서의 저항의 의미는 얘들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가전기구. 너네 이 가전기구 안에 저항이 들어있거든. 근데 이 가전기구가 저항이야. 이게 왜 저항이요? 라고 하는데 저항이라는 거는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 힘으로 그래서 그러면 봐봐. 자꾸 충돌을 하게 될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전구야. 근데 물론 지금 전구들은 그런 방식은 아니긴 해. 근데 옛날 전구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안에 니크롬선이 있으면 그게 전자가 지나가는 걸 많이 방해하거든. 그러면서 걔랑 많이 원자핵이 충돌을 해. 그러면 원자핵이 막 계속 충돌하면 뜨거워지지. 그지? 그러면서 걔가 열과 빛을 내는 거야. 그래서 전구가 빛났던 거야. 그리고 너네도 알지만 이 핸드폰 오랫동안 통화해. 겁나 진짜 2시간 하면 여기가 어떠니? 따끈따끈하지. 그치? 이거 왜 따끈따끈한 거야? 얘가 전류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이 저항에 많이 부딪혀서 열이 안 발생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열은 항상 발생해. 우리가 충전만 시켜도 충전기도 뜨거워져.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항들은 이제 전기기구, 응? 기구가 주로 저항이고 사실은 도선에서도 발생은 해. 그지? 도선에서도 발생 안 할 수는 없어.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뭘 할 거냐면 전압과 저항과 전류 계산하는 걸 할 건데 지금은 그냥 그 밑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깊게 해서 이걸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는 3주차에는 자기장을 할 거야. 그래서 자기장을 끝내고 이제 4주차에는 광합성과 호흡을 해서 한 달 동안 좀 진도를 끝내놓고 이제 6월 달에는 문제풀이 위주로 똑같아요. 그 순서대로. 얘네들도 이제 한 달 동안 진도를 쫙 나가고 한 달 동안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어. 맞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전류계는 이제 별거 없어요.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야. 전류 측정하는 기계. 근데
근데 이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압계도 나중에 배울 거야. 근데 내가 얘는 진짜 전류계와 전압계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니네 저항 계산하는 것까지도 배워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전류계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저기다가 그 아까 니네 들어올 때 봤겠지만 그 건전지를 하나 빼놨어. 저 문 이렇게 잠기는 거에 일부러 왜 빼놨냐면 저거 안 빼놓으면 자동으로 잠겨. 그럼 애들이 이제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니까 내가 빼놓은 거거든. 근데 저기를 건전지를 낄 때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고 끼는 거야. 저거 그냥 막 끼면 안 돼, 얘들아. 막 끼면 전류 흐르니? 똑같아. 잘 봐. 여기 마이너스 단자가 3칸이 있고 플러스 단자가 1칸이 있어. 플러스 단자는 어디다 꽂아야 돼? 반드시 플러스 쪽에다 꽂아야 돼. 우리가 이 건전지도 뾰족 튀어나온 게 플러스고 여기 평평한 게 마이너스거든? 플러스를 플러스 쪽에 꽂아야 되는 거야. 헷갈려? 그럼 한번 이따 갈 때 꽂아봐봐. 그래서 헷갈리면 한번 꽂아보면 알아요. 플러스를 플러스 쪽에 꽂는 거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쪽에 꽂는 거야. 여기는 정전기 유도가 아니야. 가까운 게 마이너스가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헷갈리나 보다. 플러스를 플러스에 꽂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꽂아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3칸이지, 그지? 근데 이게 전압계도 똑같이 3칸이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 3칸인데 50mA, 500mA, 5A 도대체 이 5A가 5000mA인 거야. 그지?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지, 그지? 마치 이런 느낌이야. 이게 저울이 50kg까지 잴 수 있는 저울이랑 500kg까지 잴 수 있는 저울이랑 5000kg까지 잴 수 있는 저울이 있어. 근데 니네한테 내가 물체를 안 보여줬어. 이게 코끼리일지 아니면 핸드폰일지 아니면 사람일지 몰라.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자 저울에 올릴 거야. 그때 어디부터 올릴 거야, 니네? 여기다가 올렸는데 코끼리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울 부서지네. 저울 빠개져. 그러니까 내가 잴게 엄청난 코끼리일 수도 있고 아주 가벼운 애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전류계가 고장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디부터 꽂아야 되는 거야? 얘부터. 얘부터 꽂아야 돼.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마이너스 단자 값을 꽂을 때는 최대값을,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걸 몰라. 그러면 반드시 최대값에 꽂아야 돼. 근데 이제 최대값에 만약에 꽂았는데 이 체중계 읽듯이 읽는 거거든? 얘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눈금을 읽는 거야. 근데 최대값에 꽂았는데 얘가 에 하고 올라오질 못해. 너무 올라오질 못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 거야? 아, 이게 되게 가벼운 애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한 칸을 옮겨보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얘도 조금 너무 조금밖에 못 올라와. 그러면 한 칸 더 올려서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까지. 그래야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니네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꽂았는데 이게 너무 큰 값이었으면 용수철 늘어나요. 이 안에 용수철이 있거든. 근데 그게 애들 막 바늘 막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체중계가 최대 500kg까지 못 재는데 500kg 좀 견딜 수도 있겠다. 550kg밖에 못 견디는데 코끼리를 올렸어. 그러면 걔가 그냥 이렇게 완전 늘어나 버리잖아,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여서 모를 때는 최대값이야, 알겠죠? 내가 지금 말한 거는 전류계와 전압계의 공통점이야. 둘 다 공통점이야. 그래서 여기 일단 0점 조절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죠. 처음에 0점 조절을 해야 돼. 0점 조절을 한다는 건 뭐냐면 너네 이런 요리할 때 쓰는 애 있지. 그거 이렇게 꺼내놓으면 처음에 0점이 안 돼 있어. 그래서 0점 한번 누르기 시작한단 말이야. 0으로 돌려놓고, 그지? 그래서 0점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공통적인 것만 내가 동그라미 쳐줄게요. 공통적인 거는 이거 공통이야. 그리고 요거 공통이야. 그리고 요것도 공통인데 이건 뭔 소리냐? 내가 분명히 500mA에 꽂아놓고 그러니까 니네 지금 여기 와닿지가 않는데 이따 문제를 보면은 눈금이 3개가 있어. 50, 500, 5A 이렇게, 그지? 근데 내가 꽂은 게 500mA면 눈금 중에 500mA가 해당되는 칸을 읽으라는 거야. 이때 내가 읽는 방법을 해볼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그 V는 IR까지 전부 다 배우고 나면 왜 전류계는 응? 왜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 연결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이제 한번 배웠던 친구는 이해가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왜 전류계는 저항과 전구 없이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전압계는 전지에 바로 꽂아도 돼. 근데 전류계는 전압계에 바로 꽂으면 고장나. 전류계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유가 이제 아리송하죠, 그죠? 근데 그 아리송한 이유를 얘기하려면 내가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해주고 얘기를 해야 돼. V는 IR을 다 배워야 이해가 돼.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공통적인 것만 외워놔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내가 숙제를 안 내줄 거야.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만 전류계와 전압계는 어떤 값을 측정하게 될지 모를 때는 최대값부터 연결을 하고 마이너스 단자를 최대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플러스는 플러스에 꽂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읽을 때 내가 꽂은 마이너스 단자값을 읽어야 된다. 이거는 체중계 조작하고 똑같아 그냥. 알겠지? 내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문제를 보여줄 테니까 니네가 책을 펼칠 필요는 없는데 이게 그래도 여기 써있구나. 써있다. 봐봐. 나 내가 이거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안 돼 있는 줄 알았어. 이거 어디 꽂혀 있어? 50mm에 꽂혀 있죠, 그죠? 그러면 니네 내가 이렇게 답답한 게 애들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4A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이거 50에 꽂았잖아. 그러면 요 라인을 읽어야지 얘들아, 그지? 그럼 얼마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40mA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주 황당한 경우가 있어. 서술형으로 가끔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0이지. 이상하게 0이 여기 있지, 그지? 여기 숫자가 또 있죠. 가끔 읽는데 얘가 0에서 거꾸로 돌아갈 때가 있어. 이게 0점 조절이라는 거는 여기다 맞추라는 거야. 이게 0이고 시작점이거든. 근데 반대 방향을 남겨놨어. 그래서 내가 꽂았는데 얘가 반대로 막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 플러스 마이너스 거꾸로 꽂은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거꾸로 꽂은 거라서 만약에 생각해봐. 그냥 이게 최시작점이었고 이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없다고 해보자. 그러면 전류계가 고장난 건지 아니면 니네가 반대로 꽂았는지 알게? 알 수 없지. 그리고 만약에 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니면 자기가 깜빡했어. 이래서 꽂았는데 막 이게 막 얘가 막 거꾸로 돌아가. 이렇게 아니면 얘가 일어나질 않으면 이게 고장난 건지 어쩐 건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이게 거꾸로 돌아갈 것까지도 마련을 해놓고 거꾸로 돌아가면 네가 어떻게 꽂은 거다? 이거 거꾸로 꽂은 거다. 다시 반대로 껴라 라는 것까지 준비해 놓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끔 서술형에 이게 반대로 돌아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서술하시오 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를 거꾸로 꽂은 경우기 때문에 다시 똑바로 꽂으면 된다라고 말하면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요 표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거 외워야 돼. 이게 우리가 이번에 산남중학교가 수행평가가 그거였어. 이거 가지고 도선 연결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학교 시험 수행평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작하는 거고 그걸 그림으로 옮기는 거여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랬겠죠 아마. 전지 뭐 한 2개 붙여놓고 거기다가 전구 2개를 뭐 병렬로 연결해 보시오 막 이렇게 해가서 스위치는 어디에다 연결하시오 이렇게 했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걸 도선으로 옮기시오라고 했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지를 2개를 꽂아라 라고 한다면 전지 이렇게 2개 꽂으면 돼. 그리고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시오라고 하면 직렬은 다이렉트야. 다이렉트. 그래서 전구 2개를 직렬로 연결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2개를 나란히 붙이면 돼. 이게 직렬 연결이야. 알겠죠? 아이고. 이게 직렬 연결이야. 그 다음에 스위치를 연결하되 스위치를 열어놓으시오 하면 이게 열린 거야. 그럼 만약에 병렬로 전구를 연결하면서 스위치를 닫으시오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병렬이라는 건 이렇게 선을 따로 빼는 게 병렬이야. 이렇게 2줄이 병렬이야. 2줄, 3줄이 이렇게 따로 빼는 게 병렬이에요. 알겠죠?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전구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고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스위치를 위에 전구에 연결하시오 할 수도 있어.
위의 전구에 스위치를 연결하시오라고 스위치를 닫아 놓으시오 하면 이렇게 닫으면 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 만약에 여기다가 위에 있는 전구에 내가 근데 전압계 아직 설명 안 했구나. 병렬 연결하라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알겠죠? 근데 대신에 전압계, 전류계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도 반드시 외워놔야 돼. 이거 시험에 나와. 이게 시험에 나와. 이게 두 개는 연결 방법이 시험에 나와. 자, 그 다음에 요거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요거 거꾸로 돌아가는 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것도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것의 의미. 그때는 무질서하게 운동하지 절대로 전류가 무질서하게 운동을 하지 전류 안 흐른다고 안 움직이는 거 아니다라는 거. 알겠죠?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나중에 서술을 해줄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 전류계를 병렬 연결하면 안 되는 이유나 아니면 전지에 다이렉트로 꽂으면 안 되는 이유들 이거는 전류계 내부의 저항이 너무 작아서인데 그건 나중에 니네가 V는 IR을 다 이해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야. 응?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이것도 지금 나중에인 거고 여기서부터 해야 돼. 여기를 다시 해야 돼. 전하량 보존 법칙. 여기 아직 시험 3시야. 너 가야 되잖아, 그지?